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의 핵심을 읽어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하고 계신다면 오늘 세미나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IT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해왔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는 MSP 사업자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정액의 서비스료를 받는 사업 구조와 제품이 아닌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 방식이 낯설다 보니 MSP 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SP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회사의 핵심 관계자들과 그들의 MSP 사업 전환을 도와주고 있는 아크로니스 전문가들의 생생하고 실전적인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클라우드가 이미 디폴트처럼 된 지금 MSP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엔터프라이즈 하시는 분들이 사실 ROI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내려올 생각 안 하실 거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왜냐면 뭐 이게 단순하게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 쪽의 시장에다가 그런 서비스 하는 거나 뭐 SMB 쪽에 서비스 하는 거나 들어가는 그 공수는 비슷하다 생각해요. 사실 큰 차이 없는데,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3분의 2나 10분의 1 비용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시장에서 제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겠죠. 중소 MSP 기업들도 되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들 간에 또 경쟁이 심화되지는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렇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저기 SMB 쪽에서 아직까지도 준비도 안 됐고요. 아직도 지금 시작 단계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고객도 아직 준비 안 됐고. 최근에 대형 MSP 사업자들이 매출은 급증하지만 수익성은 저조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익성이 중요한 중소 MSP 사업자들에게 돌파구는 있을까요? AWS 같은 경우에 현재 이런 큰 모 기업 외에는 지금 작은 MSP가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라서 파트너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적으로 AWS의 파트너를 시작했다가 이런 수익성 때문에 그만 정리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DM365는 실적으로 초기부터 이제 국내 KT나 네이버 클라우드 위주로 했었고, AWS도 물론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AWS보다는 파트너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좀 있는 부분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MSP와는 좀 다르게 좋은 매출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MSP가 자체로 어떤 좋은 개선된 수익 구조를 가져가려면 물론 이제 CS 마진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한정적일 거 아닙니까? 제한적일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마진 외에 뭔가 부가적인 또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분야가 그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MSP에서는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이제 매니지드 운영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런 뭐 아크로니스 이런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뭐 보안 서비스라든지 또 같이 뭐 그런 여러 서비스를 같이 접목화해가지고 약간 업세일 하듯이? 그렇죠. 업세일을 해서 뭐 컨설팅을 해서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익 창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MSP 사업자들에게 아크로니스에서 드리는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잘하는 영역.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뭐 구축이나 운영, 유통을 하셨던 분이라면 거기에 플러스 뭐 예를 들어 백업이라든지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용이하고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좀 특화된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익숙한 도메인에서 뭔가 빈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처음에 시작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작게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한 우리가 프로세스나 필요로 한 그런 그 SLA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준비하는 단계로서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이 하이브리드로. 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잘하는 영역에서부터 클라우드로 또는 아니면 MSP 사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핵심 역량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품을 파는 방식에 비즈니스를 영위하다가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는 MSP 사업을 하면서 많은 조직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특히 영업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되게 특이한 게 영업이 없어요. 영업이 일단 없고요. 회사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마케팅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블로그 정도를 하는데 블로그에 우리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는 그 누구나 쓰는 제네럴한 제품에 대한 기술 블로그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 이런 것도 공유하네. 이런 것도 공유할 정도로 기술 레벨이 높네. 아니면은 여기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나 새로운 오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어떤 개념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나 보죠?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제일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이 뭐 SSL VPN 세팅하는 거예요. 정말 엔지니어가 보면 정말 1분 컷이거든요. 1분 안에 세팅하는 건데 고객들은 새로 문서 찾아봐야 되고 그렇죠. 이게 맞나? 그렇죠. 이거 지금 하면 끊길까? 이런 건데 사실 저희 고객들은 저희한테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매뉴얼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둘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해드리면 되는데 메인터넌스를 맺지 않은 고객이나 자기 혼자 스스로 관리하는 고객들은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문서도 제네럴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회사랑 맞나? 이 옵션 값이 뭘 변경해야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방화벽이 있는데 AWS랑 IPsec VPN을 맺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그냥 공개해서 올려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콜드콜이나 콜드메일이 조금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하게도. 영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조직과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MSP 사업자들에게는 언택트 방식은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그 온프라미스 구축형이나 그런 데 IDC 센터에서 안에 일할 때는 실제로 제가 직접 가서 뭐 엔지니어들은 거기서 장비가 들어오면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OS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를 잡고 막 그런 업무에 일련의 업무를 구축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 클라우드로 가면 있어서 이제 다 사무실 내에서 이제 원격으로 다 이제 포탈에 접속해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죠. 엔지니어들이.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엔지니어들도 되게 낯설고, 예. 과연 이게 정말로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걸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들도 점차 이제, 전에는 이제 뭐 장비를 들고 나르고 막 했었는 반면에 클라우드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원격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MSP 사업자는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될까요? 저희 회사 목표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거든요. 제가 이제 고객으로 있어 봤을 때, 문의했었을 때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업체도 너무 싫고, 근데 적어도 저희가 뭐, 홈쇼핑에서 쇼핑을 하더라도 구매가 확정되었습니다. 알람톡으로 뭐 배송 중입니다. 어디 배송 중입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를 네. 분야별로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세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엔지니어가 문서 작업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되게 많이 시켜요. 그것도 기술이다.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문서나 이런 기본 틀들이나 그리고 고객들한테 나가야 되는 문서들, 노션 같은 페이지에 기본 템플릿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고객 뭐 장애 리포트용 아니면은 뭐 트러블 슈팅용 아니면 파이널 리포트용 이런 것들을 전자 문자 크기 뭐 자간 이런 것들도 템플릿을 다 짜놔가지고 그림하고 이제 리포팅만 붙여놔서 그 친구들이 그 처음에 왔었을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네. 빠르게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많이 작성하다 보면 기본적인 문서 스킬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엔지니어들도.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기본 템플릿을 주고 거기서 맞춰서 해라라고 하면 본인들이 만들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MSP 사업은 월정액 구독 모델이므로 얼마나 기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새로운 고객사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고객사가 안 떠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모 밸류를 투자를 해주는 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한 게 아니라 일단 늘려가다가 시간을 벌어놨잖아요. 네네네.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그러면 고객들이 준 돈으로 다시 이런 서비스를 재투자해서 우리 이런 거 론칭했어요. 이런 서비스 있어요.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기존 고객한테는 뭔가 계속해서 가능하게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면서 또 신규 고객들한테는 또 여기 되게 좋은 것도 있네. 네, 두 맞아요. 가지 효과가 있겠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스의 재밌는 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사스 비즈니스가. 근데 저희도 MSP를 할 때는 고객들이 느꼈을 때 코레이즈는 자꾸 뭘 만들어내고 밸류를 자꾸 주네. 이런 것들을 막 해주고 싶었어요. 기존에 호스팅 사업을 하다가 MSP 사업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계속 자신의 브랜드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때 클라우드 벤더의 로고가 아닌 자신만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 라벨링 정책은 시장에서 MSP 사업자만의 브랜딩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는 화이트 라벨링이 돼서 아크로니스만의 포탈이 있습니다. 그 포탈 내에서 내가 사용하는 백업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백업 정책이 어떻게 되고, 내가 사용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라벨링이 돼서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했을 때, 이 콘텐츠 브리지에서 아크로니스랑 해서 이 아크로니스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전문 인력과 MSP 관련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 IT 서비스 기업에게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MSP 사업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개할지에 대한 실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 아크로니스에서는 온보딩이라고 하는 파트너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즉 MSP 비즈니스를 저희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세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고객사께서 써보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데모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겠죠? 뭐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부터 혹시 라이센스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뭐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제안을 해야 되나요? 라는 사업적인 영역에서까지 한 몇 단계 나눠서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연락을 먼저 드리고 저희 온보딩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하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가이드를 이렇게 쭉 드리고요. 이런 가이드를 이제 받아보셨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박 과장님 그 사례 같은 게 있으면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라고 하시고 싶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비슷한 게 있으면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좀 파트너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 어떻게 운영하시면 되는지를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또 제가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사례를 알려드려도 이런 부분을 직접 파트너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사업화해 나갈지를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면 어차피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이걸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유사한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는 그런 것도 활용 방법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고객사분들께서 미팅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으면은 꼭 저에게 공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서 저도 제가 이런 경험이 없진 않기 때문에 뭐 살 넘단지 이런 건 절대 뭐 하지 않고 제가 시연도 한번 딱 보여드리고 이제 고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증을 한번 다 꺼내드린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시고 여기 이제 파트너분들이 지금 본연적으로 가지고 계신 뭐 서비스 또는 뭐 다른 솔루션과 함께 이제 파트너분들만의 서비스를 결국에는 만드셔서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파트너 성공 매니저가 그 말만이 아니라 오늘 좀 말씀 들어보니까 파트너 단순하게 물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네. MSP 사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바로 취할 수 있는 제품 판매와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많은 사업자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SMB 쪽은 시장 자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한 2년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게 문제가 이게 우리 쪽에서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은 2년 정도는 부딪혀보고 해봐야지 알지. 근데 단기간에 뭐 6개월이나 1년 해가지고 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밴드에서 뭐 다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뭐 3개월, 6개월, 1년 보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는 보고서 비즈니스를 갖다 준비하고 해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장 급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다림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MSP 비즈니스는 계속 이게 뭐 씨 뿌려서 뽑아먹고 나중에 또 심는 게 아니라 MSP 비즈니스는 배면 또 잘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심는 게 힘든 거지. 자꾸 잘하면 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심는 게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냥 또 배고프다고 먼저 뽑아버리면은 뿌리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영양분도 잘 주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품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으로 서비스를 고민하면서 MSP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만의 틈새 시장을 찾지 않을까요? 늘 그러세요. 아, 우리는 자본력이 없다. 우리는 기술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 시장에서 안 먹힐 것 같다. 그거를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인의 직관을 믿고 어프로치하고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 비즈니스의 디벨롭은 결국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전체 다 레드오션인데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서 내가 그 한 부분을 어떻게 블루오션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대표님들이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하시면 결국 언젠가 유레카 솔루션이 나올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내 200여 개 이상의 중소 MSP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크로니스의 데이터 보호와 보안 관련 서비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누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좌측 하단에 있는 메일로 문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희 아크로니스는 이제 백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사이버 프로텍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보안 시장 영역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보안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뭐 이제 다른 특정 뭐 엔드포인트 보안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엔드포인트 보안 플러스 데이터 영역에서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OS나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다음에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MSP를 위한 그런 이제 클라우드 포탈을 저희가 콘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금 뭐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만 교육을 받으시면 바로 그 라이브에서 실제 운영하고 사용을 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안 쪽 예를 들어서 하신다 그러시면 보안 관련된 전문가 찾으셔야 되고, 거기다 교육받아서 그걸 준비를 하시는 기간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가 될 거고, 우선 용어나 개념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콘솔에서 실제 운영을 해 가시면서 나머지의 용어나 개념들은 차차 준비를 하고 공부해 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다른 솔루션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면 설정이나 구성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SaaS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성해 놓고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완하시고 해서 이렇게 좀 스텝을 좀 더 밟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